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이 사법방해를 넘어서 방해를 넘어서 이제는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의겸의 가짜뉴스고 하나는 김현희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방통위원을 하다가 그만둔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이 영장기각 탄원서 전국민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김의겸입니다. 김의겸은 가짜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을 했다.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법무부에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유창훈 판사는 서울대 법대 동기가 아니고 또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전혀 모르는 사이다. 지금 김의겸이 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 재판부를 압박할 목적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의겸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 자신과 가까운 그 동기에게 들은 것이다. 법조인에게 들었는데 그 동기라고 했는데 동기는 아니었다. 유창훈 판사가 한 해 후배였다. 한동훈의. 나이는 동갑인데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 인정은 하면서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잔뜩 쫄아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다시 겁을 주고 있다. 신경질적인 반응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번 영장 실질심사에서 70% 이재명의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취재가 구멍이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한동훈 장관이 쫄아있다, 한동훈 장관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판사가 70%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계속 지금 판사를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의겸은 뭐 다들 알다시피 그 청담동 술자리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검사들, 이걸 수사하는 검사들의 조직도 만들어서 공표를 했습니다. 검사들을 겁박을 하다가 이제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겁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의겸이 자신과 가까운 지인 법조인에게 그 당시에 서울법대를 졸업한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동기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자신이 취재를 잘못했다 이런 인정은 했습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한동훈 장관을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김의겸이 왜 이걸 인정을 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느냐. 김의겸은 제가 단언하는데 김의겸은 이게 동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정을 했느냐. 이게 인정을 하면 지금 지난해에 있었던 대선 선거 공작 가짜뉴스를 통해서 뉴스타파가 그 김만배의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그 선거 공작을 한 그 부분 그게 들통이 나자 모든 언론들이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JTBC 모든 언론들이 오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취재를 하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 오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으로서 오보였다. 별 뭐 큰 죄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벌금형에 처한다. 최고 제재가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벌금형 뭐 어느 정도 벌금 내면 그만입니다. 방송사 문 닫게 하는 일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자신의 취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야 언론사의 오보가 되는 겁니다. 가짜뉴스는 언론이 아닌 언론이 언론처럼 위장을 해서 뉴스가 아닌 뉴스를 뉴스처럼 위장을 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김의겸은 처음부터 이게 동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서울대 법대가 그 당시에 1992년도입니다. 공법학과, 사법학과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300명입니다. 정원이 300명이어서 서로 뭐 잘 알지 못하는 사이가 동기인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정도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의겸에게 이 정보를 줬다라고 김의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92학번이나 93학번 법조인이면 선배냐 후배냐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선배냐 후배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의겸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 자신은 몰랐다. 취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오보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과하지 않고 계속 한동훈 장관을 공격합니다. 이 영장 판사를 겁박하기 위해서 지금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70%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금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겁박하는 데 이어서 이제는 판사까지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 지금 민주당은 정청래가 나서서 체포동의안에서 가결표를 던진 이 수박들을 색출하겠다. 총, 칼, 뭐 별의별 것이 다 등장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모두 색출을 해서 총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한 40대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을 완전히 친명당으로 만들겠다. 뭐 공천에서 모두 친명 공천을 하겠다. 거기에는 뭐 이재명의 옥중 공천 이야기까지를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은 모두 이재명의 구속을 바라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모두 이재명의 구속을 바라지 않고 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영장 판사에게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현, 과거에 세월호 유족들을 이용을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한번 달았습니다. 방송위원까지 지냈습니다. 이 김현이 공천을 받을 심산으로 이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영장 기각 탄원서입니다. 100만 명의 서명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 지금 판사를 압박하고 급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영장 전담 판사가 많이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느냐, 구속하지 않고 재판을 가져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가 되면 부담도 되고 또 고참들을 주로 시킵니다. 부장판사 같은. 영장 전담 판사들이 부담도 되고 특히 이런 정치인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동안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를 했던 판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부담이 되더라. 이 대통령을 구속시킨다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쪽 저쪽 탄원을 하고 주장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정말 법리만 봤다. 증거만 봤다. 정말 구속시켜야 하느냐. 증거, 법리만 쳐다보고 판단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신이 내리는 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 판사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기자들도 판사를 만나려면 먼저 사전에 약속을 해야 하고 그 판사가 오케이를 해야 그 판사 있는 방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인은 거의 판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걸리면 송사가 생기면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찾느라 일반인들은 동분서주하기도 합니다. 판사와 사전에 좀 알아야 대화가 된다. 이야기라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장 판사들, 대부분의 판사들이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박을 합니다. 정치인의 경우에. 이재명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로 있으면서 1년이 넘게 한 짓은 두 가지입니다. 가짜뉴스 퍼뜨리기, 사법방해하기입니다. 증거인멸, 위증교사, 재판방해, 각종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민주당 조직을 이용해서 각종 여론전을 펼친 것 모두 사법방해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재판부를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민주당을 완전히 친명당으로 만들고
재판부에 대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또 단식 같지 않은 단식을 뭐 그만둔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일 법정에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입니다. 제가 뭐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증거인멸입니다. 이재명은 이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강압수사를 해서 억지 진술을 받아냈다라고 반박을 할 겁니다. 이재명의 증거인멸 사법방해는 차고 넘칩니다. 지금 증거가.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 민주당을 시켜서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전부 사법방해고 사법 겁박입니다. 판사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의겸의 태도가 딱 그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짜뉴스, 언제나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사법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창훈 판사의 성향이 어떻느냐, 정치적 성향이 어떻느냐, 뭐 우파냐 좌파냐, 모두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기자는 기사로 이야기하듯이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지금 내일 유창훈 판사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렇게 판사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일은 가장 나쁜 형태의 사법방해입니다. 이재명이 김의겸을 시켜서 또 김현을 시켜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정청래를 시켜서 민주당을 완전히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영장 판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협박하는 것입니다. 김명수도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의 영장 실질 심사를 기회로 해서 사법 독립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